하여튼 이 사람 진짜 글로벌하게 망신당하는 재주는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 와중에 이란이랑 미국 사이에서 박쥐맨키로 간보는 게 딱 일본답습니다. 페페TV,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극으로 치닫게 되면서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터져버린 이 와중에 일본도 중동으로 인해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되어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지금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감행한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 8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군의 피해가 미미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 직후 괜찮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보복을 예고한 이란이 실제로는 미국의 피해가 경미하게끔 공격 수위를 조절했고 이는 미국의 절제 여지를 주려는 의도일지도 모른다고 미국 언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쫄아서 큰 공격은 하지 못하고 타격하는 신용만 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 역사상 미국을 공격하고 무사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 흥행몰이 중인 미드웨이를 보신다면 미국을 건드렸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예상보다는 극히 평범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표적 공습이 미국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 주의 깊게 조율된 공격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시각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도 이란이 미국인 사상자를 내지 않으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미군과 미 행정부 관계자는 표적이 된 아인 아라사드 공군기지에서 미사일이 타격한 곳은 미군이 많지 않은 지점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량도 10여 발에 불과하고 공격 시간도 미군 부대원이 거의 활동하지 않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은 왜 싸우는 것일까요? 석유와 종교로 얼룩진 그들의 악연은 결국 돈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기 중동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국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정보 수집 분석과 자국민 안전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습니다. 중동으로 순방하려던 일정도 무기한으로 미뤄졌습니다. 동맹인 미국과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이란 사이에서 발언 하나하나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응해 호위함과 초계기 등 자위대를 중동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야당에선 아베 내각이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위대 파견을 결정한 것을 문제를 삼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위대를 파견해도 미국과는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게 일본 정부의 논리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이 무력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본 정부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동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를로스 고온 미쯔비시 르노 닛산 회장이 일본 탈출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사법제도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선 닛산 경영진이 감행한 쿠데타의 배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인 닛산이랑 카를로스 곤을 잡으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곤 전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지적한 닛산의 내부 조사가 곤 전 회장이 추진한 프랑스 르노와 일본 닛산 간 통합을 막기 위해 획책된 음모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닛산 측 조사가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의 기소 및 재판 과정은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닛산의 음모였으며 내가 체포된 배경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도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여기저기 세계적으로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일본 사법제도의 문제점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곤 전 회장의 부인인 캐롤 곤은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재판이 기한 없이 연기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일본을 탈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비인간적으로 취급받고 인권이 박탈되는 환경에 구금돼 있었다며 하지도 않은 일을 시인해 유죄가 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부부가 쌍으로 나서서 일본의 사법제도와 정부에 대해 문제점들을 홍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일본의 이 같은 수사 행태에 대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분쇄한다며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도쿄지검 특수부 조사에서 변호인을 동석할 수 없었으며 주말에도 조사가 이뤄진 점이 문제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곤 전 회장은 일본의 구치소에서의 생활도 털어놓고 있는데요. 한겨울에 모포를 2장밖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추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니 수감자를 위해 열악한 일본 구치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망신을 당하는 와중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습니다. 곤 전 닛산 회장이 보석 중에 해외로 도주하자 일본 정부는 뒤늦게 제도의 허점을 정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선 곤 전 회장의 출국 경로로 지목된 개인 비행기 화물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검사, 진검사도 없이 나간 카를로스 곤 회장의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비행기에 보안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럼 그동안 개인 비행기는 검사도 없이 다녔다는 거잖아요. 아니 큰일 나면 어쩌려고 저렇게 허접하게 공안 검색을 했을까요? 정말 생각이 없는 민족이네요. 또한 일본 정부는 피고인이 보석 중에 달아나는 경우 도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4달 형법 개정을 논의하는 법제심의회에 자문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교도소 등 형사시설이나 경찰서의 구류시설에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달아나는 경우에만 도주죄가 적용되며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곤 전 회장의 사건을 계기로 도주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곤 회장의 탈출을 계기로 일본의 보석제도 자체가 매우 엄격해지고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거나 인질사법의 시스템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카를로스 곤 회장 때문에 일본의 사법제도까지 바꾸고 있는 도쿄 지방법원은 곤 전 회장이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납부했던 보석금 15억엔을 전액 몰수, 국고로 환수시켰습니다. 직접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도쿄지검 특수부는 같은 날 부인 캐럴에 대해 위증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캐럴이 지난해 4월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의 특별배임 혐의와 관련해 받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남편과 함께 부인 역시 피의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외무성은 이 사실을 일본 주재 외신 기자들에게 영문으로 배포하며 선전전에 동참했습니다. 오쿠보 다케시 레바논 주재 일본 대사는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만나 곤 전 회장의 도주에 관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닛산 자동차 역시 곤 전 회장이 도주한 것에 관해 일본의 사법제도를 무시한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며 부들부들 대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인 한 명 빠져나갔다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할 일이 아닙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검색 보안이 다 뚫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무방비 상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카를로스 곤 도주시 사용했던 여권이 우리나라에서도 추가 발급이 가능할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그렇게 허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를로스 곤 도주극의 중요한 준비물이었던 여권은 해외로 출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입니다. 여권이 없으면 출국도 입국도 불가능하며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도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처럼 복수 국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복수 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적이나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외국 국적 선택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 발급이 금지되며 이미 발급한 여권
항공권도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였다면 카를로스는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중동으로 인해 불거진 국제정세와 일본의 위기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이제는 중동에서도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람 진짜 글로벌하게 망신당하는 재주는 알아줘야 된다니까. 뭐 사법제도부터 비행기 검색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와중에 이란이랑 미국 사이에서 박쥐맨키로 간보는 게 딱 일본답습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요. 눈 깔고 살아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목표는 잘 이뤄가고 계신가요? 처음부터 너무 잘 안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챙길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한때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고 해도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괴념치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춰가더라도 행복한 당신이 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you.